안녕하세요. 이지원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11년도 지방직 9급 전기이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자, 500W의 전열기를 사용하여 500W라고 하는 건 전력 P라고 하는 그 킬로로 하게 되면 0.5kW가 되겠죠. 그죠? 500W의 전열기를 사용하여 20도씨의 물을 1kg을 그러니까 1kg을 10분간 가열하면, 시간 t가 10분이라고 하면, 시간으로 하면 6분의 1 hour가 되겠죠. 그죠? 가열하면 물의 온도는 몇 도가 되겠는가? 이때 효율은 100% 1이다라는 얘기죠. 그때, 원래 지금 물의 온도는 몇 도였습니까? 20도씨였습니다. 그럼 전열기의 효율을 보게 되면 이탄은, 전열기의 효율은 860. PT분의 C, M, 세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온도 변화를 뜻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세타라고 하는 값을 구하면 세타에 관한 식으로 쓰면 세타는 CM 분의 860 PT 이타가 됩니다. 자,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물의 비열은 1이고요. 물의 질량이 1kg이기 때문에 얘가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860 곱하기 전력은 0.5kW, 시간은 6분의 1시간, 효율은 1입니다. 자, 계산을 해보시면 이 값이 71.66도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온도의 변화량이 71.66도가 증가했다는 얘기죠. 원래 있던 물은 20도씨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재 물의 온도는 20도씨에서 71.66도가 증가한 91.66도씨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약 92도씨인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자, 전류 IT가 2T 플러스 2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0에서 60초 동안 도선에 흘렸다면 통과한 전하량은 얼마인가? QT는 인테그럴 0부터 60까지 2T 플러스 2의 DT가 됩니다. 그죠? 적분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적분을 해보시게 되면 2T를 적분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T제곱이 됩니다. 그죠? 플러스 2를 적분하게 되면 2T가 되겠죠. 어디서부터 0부터 60까지가 되겠네요. 계산을 해보시면 60의 제곱 플러스 2의 60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을 해보시면 그 값이 3720 쿨롱이다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3번 문제 보시죠. 자, 페로 전류 아이언 아이트를 아래 그림과 같이 설정하고 연립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세웠을 때 A21과 A22의 값은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회로를 그려보게 되면 자, 이러한 회로로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가 10옴이고요. 여기가 7옴이고 여기는 2옴이랑 3옴이 있기 때문에 그냥 얘를 5옴이다라고 한 번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20V가 되고 여기는 5V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페이로를 I1, I2로 했을 때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하면 그쵸? 이러한 방향으로 I1, I2.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뭐가 되겠습니까? I1 마이너스 I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키르호프의 제2법칙, 임의의 폐로에서 기전력의 합은 전압강화합과 같다. 즉,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을 적게 되면 20은 기전력은 자 10I1이죠. 그죠? 플러스 5I1 마이너스 I2가 됩니다. 5에 I1 마이너스 I2가 됩니다. 그죠? 이 식을 정리를 해보시게 되면 15I1 마이너스 5I2다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뭐가? 22.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하게 되면 자, 5는
자, 여기에서 뭡니까? 7i2 플러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전류의 방향은 이러한 방향입니다. 근데 이러한 방향이 i1-i2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은 뭡니까? i2-i1이 되죠. 그래서 5에 i2-i1이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정리를 해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5i1 플러스 12i2다라는 값을 구할 수 있어요. 뭐가? 5가. 그러면 연립 방정식을 보시게 되면 자, A2와는 뭐가 A2와입니까? 얘가 A2와인 거고. 그쵸? 자,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A22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A2와는 마이너스 5가 되고 A22는 1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자, 공기 중에 두 개의 점 전화 간에 5N의 힘이 작용하였다. 자, 여기에 Q1 쿨롱이라고 하는 전화가 있고 여기에 Q2 쿨롱이라고 하는 전화가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두 점 간의 거리를 R이다라고 하면 두 점 간에 작용하는 힘 F는 공식이죠. 4파이 입실론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 뉴턴이 됩니다. 그쵸? 자, 이 상태에서 지금 힘 F가 얼마였다는 얘기입니까? 5N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거리를 2배로 하게 되면 작용하는 힘은 얼마가 되겠는가? 라고 하는 걸 봤을 때 힘 F라고 하는 것은 거리의 뭡니까?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즉, 거리가 2배가 되면 힘은 몇 배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4분의 1배가 된다는 얘기죠.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서 F-라고 하는 것은 원래 5N에서 4분의 1배가 되기 때문에 얘는 4분의 5N이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1.25라는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자, 5번 문제 보시죠. 자, 다음 전기회로에서 V제로의 전압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회로를 그려보시게 되면 이러한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12V. 그 다음에 2mA. 그죠? 2mA. 그 다음에 2kg. 2kg ohm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2. 여기는 4kg ohm입니다. 그렇죠? 자, 이때 여기에서 V0 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얘가 V. 자, 이것도 노드 절점 해석법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점 해석법 아니라 이제 이거는 무엇으로 푸는 게 좋을까요? 자, 본 문제는 여기에서 중첩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첩의 원리를 이용하게 되면 먼저 전류원을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원을 없애게 되면 이러한 회로가 되나요? 그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죠. 전압원에 의한 전류, 2kΩ에 흐르는 전류는 I1이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저항이 얼마입니까? 2 더하기 4 더하기 2분의 12가 됩니다. 그쵸? 2 더하기 4 더하기 2분의 12가 되죠. 그래서 8분의 12mA가 되겠고요. 즉 2분의 3mA가 됩니다. 1.5mA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전류원이 있을 때 자, 이렇게 보도록 하고 얘는 2mA이고 자, 여기에 전압원은 뭐합니까? 단락을 시켜줍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I2라고 볼까요? I2는 더한 것분의 자,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죠. 그죠? 2 더하기 4 더하기 2분의 뭡니까? 남의 건 2에다 전체 2mA가 되겠습니다. 자,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8분의 4가 돼서 2분의 1mA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압원과 전류원 전체에 의해 흐르는 전류,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2분의 3 더하기 2분의 1이기 때문에 얼마입니까? 2mA의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V0는 전류 곱하기 저항이기 때문에 2mA 곱하기 2kg니까 계산해 보시면
4V다라는 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자, 다음 전기rel에서 저항 아래 흐르는 시료 전류값은 얼마가 되겠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 변압기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도 변압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때 여기에 저항 100옴.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전압원이 100V입니다. 자, 이때 전압의 비가, 견수비가 2대 1이란 얘기죠. 2대 1. 자, 그러면 여기가 2대 1이기 때문에 여기 몇 볼트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50V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전압이 50V이고 저항이 100Ohm이다라고 하면 여기는 100분의 50인 0.5A가 흐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답은 0.5A인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보시죠. 자, 자극 자하량이 2웨버, M의 값이 2웨버이고 길이가 30cm, L의 값이 0.3m이고요. 막대 자석에 300A 턴/m의 자장, 평등 자장, H의 값이 300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자장의 방향과 30도의 각도로 놓여져 있을 때 세타의 값이 30도로 놓여져 있을 때 받는 토크는 얼마인가? 토크 T는 공식이죠. M, L, H, 사인 세타입니다. 자, 그대로 계산해 보시면 2 곱하기 0.3 곱하기 300 곱하기 사인 30도가 됩니다. 그쵸? 계산을 해 보시면 그 값이 약 90인가요? 90 뉴턴 메타다라는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사인 30도가 2분의 1이니까 여기 없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0.3 곱하기 300 하면 90 뉴턴 메타가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보시죠. 자, 전개의 세기가 50kV/m이다. 전개의 세기가 50kg라고 했으니까 50 곱하기 10의 3승 볼트/m가 되겠죠. 그죠? 비유전율이 8인 입실론 S의 값이 얼마다? 8인. 유전체 내 전속밀도 D는 얼마인가? 전속밀도 D라고 하는 것은 입실론 2입니다. 입실론은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2가 되겠죠. 자,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 값은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고요. 비유전율이 8, 전개의 세기가 50 곱하기 10의 3승이 되겠습니다. 계산을 해보시면 전속밀도는 3.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쿨롱 퍼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9번 문제 보시죠. 자, 변전소 내 보조 전동기를 다음과 같은 전압 전류가 인가됐을 때 소비되고 있는 유효 전력과 역률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우선 전압부터 보게 되면 VT는 220 뉴트이, 220 뉴트이, 코사인 377T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되고요. 그죠? 전류 IT는 5 루트 2 코사인 377 T 플러스 6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유효 전력과 역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보시게 되면, 자, 전압은 마이너스 30도이고요. 전류는 플러스 30도입니다. 6분의 파이가 30도인 것. 즉, 위상차 세타라고 하는 값은 60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유효전력 P라고 하는 것은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렇죠? 자, 전압의 시료값은 220이 되고요. 전류의 시료값은 5가 되고요. 코사인 60도가 됩니다.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기 때문에 유효전력 P라고 하는 것은 쉽게
550W다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류를 물어봤기 때문에 역류를 코사인 세타죠. 코사인 60도가 되기 때문에 그 값은 2분의 1인 즉 0.5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보시죠. 최대치가 100V이고 VM의 값이 100V이고 주파수가 60, F의 값이 60인 초기 위상이 30도인 전압이 세타의 값이 얘가 30도란 얘기죠. 위상이 30도인 전압이 RLC 회로에 입력되고 있다. 이때 임피던스 G값은 얼마입니까? 10 플러스 J 10이다. 이런 얘기죠. 이때 전류의 순식값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자, 뭐부터 보냐? 임피던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피던스는 임피던스의 크기, 절대값은 루트 10의 제곱 플러스 10의 제곱이므로 10 루트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세타는 아크탄젠트 R분의 X이기 때문에 아크탄젠트 10분의 10이 돼서 몇 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45도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압에 대한 식을 써보면 VT는 최대값은 100이고요. 100. 그쵸? 자, 사인. 주파수가 60L을 찍으면 377이 되겠죠? 377T 플러스 30도가 됩니다. 그렇죠? 자, 이때 임피던스는 10루트 2, 각도가 45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류에 대한 순식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전압을 임피던스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100을 10루트 2로 나누게 되면 루트 2분의 10이 되고요. 사인 377t. 자, 여기는 30도고 여기 45도죠. 나누는 거니까 빼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15도다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 찾아보시면 4번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를 우리가 사인으로 하던, 원래 기본은 사인이지만 문제에서 보기에서 다 코사인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얘도 코사인, 얘가 코사인이라고 하면 만약에 전압에 대한 식이 전류도 똑같이 코사인이 되어야 되겠죠.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11번 문제 보시죠. 자, 전원과 부하가 모두 델타 결선된 회로에서 델타 결선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델타에서는 VL과 VP가 같고요. IL은 IP의 루트 3배이며 위상은 30도가 느리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전압이 220이고, 자, VL이 220이고, 부하의 임피던스 G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 플러스 J 6일 때 뭐를 구하여라? 선 전류를 구하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선 전압은 뭐랑 같습니까? 상 전압과 같습니다. 자, 임피던스의 크기는 당연히 8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을 해서 루트 씌우면 10ohm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IP는 임피던스 분의 VP가 되기 때문에, 자, 임피던스는 10이 되고 전압은 220이 되겠죠. 그죠? 계산해 보시면 우리는 22A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선전류 IL은 상전류의 루트 3배가 되기 때문에 22 루트 3A다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자, 전격 전압이 100인, 자, V의 값이 100인, 전격 전력 P의 값이 500W인 다리미가 T가 0인 순간에, 자, VT의 값이 100루트 2 사인 2파이 F 플러스 30, 그러니까 오메가라 쓰겠습니다. 5파이 플러스
30도이다. 인 전압을 인가하였을 때 60분의 1초에서 자, 60분의 1초에서 순시 전류는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순시 전류의 값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60분의 1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압에 대한 VT는 자, 먼저 60분의 1초에서의 전류값을 구한다. 전압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100루트 2에 사인 자, 오메가 2파이 F죠. 문제 주파수가 60이라고 했기 때문에 377이 되고요. 곱하기 얘를 377이라고 하면 여러분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2파이 F가 60이라고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60분의 1초에서 그쵸? 2파이 F T가 60분의 1초에서는 얘기죠. 플러스 30도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약분이 되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2파이가 됩니다. 2파이는 360도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적게 되면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100 루트 2에 사인 2파이 360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 30도다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50 루트 2볼트란 얘기죠. 즉 시간이 60분의 1초에서 순시 전압의 값이 50 루트 2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전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격 100V에 전압이 전력이 500W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P는 자, 다리미 같은 경우에는 전열기이기 때문에 역률을 1로 봅니다. 그래서 P는 VI에서 자, 500이고 100입니다. 즉 전류 I는 저항을 구해야 되죠. 그죠? 잘못 얘기했네요. 자, 여기에서 P는 R분의 V 제곱입니다. 그쵸? 자, 그럼 여기서 R은 P분의 V 제곱이 되겠죠. P가 500이 될 것이고요. 100의 제곱이 됩니다. 그쵸? 계산을 해보시면 저항의 값은 얼마냐? 20옴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쵸? R은 20옴. 자, 그렇다면 전류 I는 전압을 저항으로 나눠주시면 되겠더라. 그래서 이거를 20으로 나누면 20분의 50 루트 2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얘는 2분의 5 루트 2 암페어다라는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답 찾아보시면 2번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13번 문제 보시죠. 전격 100kV의 단상변압기 세대를 델타 결선 운전하던 중 한 대 고장으로 V 결선하여 계속 삼상전력을 공급하려고 한다. 공급 가능한 최대 전력은 얼마인가? 자, 여기에서 뭡니까? V 결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V 결선에서 PV는 루트 3 P1입니다. 변압기 한 대 용량이 루트 3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압기 한 대 용량이 문제에서 100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100 루트 3 kVA가 되겠죠. 루트 3이 1.73이기 때문에 173 kVA다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보시죠. 자, 다음 그림과 같이 평형 Y 결선된 전원의 임피던스 9-6인 부하가 델타 결선되어 있다. 이때 선로의 임피던스가 1 플러스 J2일 때 선전류는 얼마가 되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회로를 먼저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서 자, 여기는 200V 그죠? 각도가 0도 여기는 마이너스 120도, 여기는 120도다라고 되어 있고요. 선로의 임피던스가 1 플러스 J 2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9-j6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 문제에서 여기에 흐르는 선 전류를 구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자 y로 변형을 하게 되면 이러한 회로가 됩니다. 자, 델타를 y로 하게 되면 3분의 1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3분의 1배가 되면 3-j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 선로에는 1 플러스 j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상전압이 지금 몇 볼트입니까? 200볼트입니다. 즉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200의 각도 0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전체 임피던스 G라고 하는 것은 얘와 얘를 더해야 되죠. 1 플러스 J2 플러스 3 마이너스 J2가 되기 때문에 얼마입니까? 4가 된다는 얘기를 알 수 있습니다. 4옴이 되겠죠. 저항 성분만 4옴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IP는 임피던스 분의 전압입니다. 자, 임피던스는 4의 각도 0도가 되고 전압은 200의 각도 0도가 되기 때문에 상 전류는 얼마? 50A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Y에서는 선전류와 상전류가 같기 때문에 선전류 자체가 얼마가 된다? 50A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답 찾아보시면 1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15번 문제 보시죠. 자, 다음 회로에서 C점과 D점 사이의 전압은 얼마가 되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회로를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10옴, 30옴 있네요. 여기에는 10옴, 여기는 30. 그렇죠? 그 다음에 20옴, 여기는 40옴이 됩니다. 자, 여기에 전압은 24V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이 점의 전압은 얼마냐 이런 문제가 되겠죠. 자, 병렬이기 때문에 여기 24V면 여기도 24V, 여기도 24V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점의 전위를 0전이다 라고 봤을 때 이 점의 전위를 구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 점을 C점이라고 하고 이 점을 D점이라고 했을 때 VC는 두 개를 더한 것분의 C 플러스 30분의 30에 걸리는 전압, 30 곱하기 전체 전압 24를 하시게 되면, 그쵸? 몇 볼트? 18V다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VD는, 자, 두 개를 더한 것분의 20 플러스 40분의 40V에 걸린 전압, 40에 곱하기 24를 하시게 되면, 계산을 해보시면 16V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점 18V, D점 16V이기 때문에 VCD는 빼주시면 되겠죠. 그죠? 2V다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보시죠. 자, 아래 회로에 충분한 시간 동안 개방되어 있다가 스위치를 온 시켰을 때 스위치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가 되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회로를 그려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 80V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L이 있고요. 20mH. 그 다음에 20옴. 그 다음에 10옴. 여기도 10옴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충분히 개방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충분히 개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여기에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보시게 되면 자, 얘를 I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I는 자, 이 부분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자, 직류에서
L은 뭡니까? 단락 상태가 같기 때문에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항값 20 더하기 10 더하기 10이 되겠죠. 20 플러스 10 더하기 10분의 전압 80이기 때문에 몇 암페어? 2암페어의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런 식으로 몇 암페어? 2암페어가 흐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스위치를 닫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를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스위치를 닫게 되면 자 여기를 제외하고 요만큼에 대한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I1이다 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I1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20옴에 80V가 걸립니다. 그죠? 20분의 80이기 때문에 몇 암페어? 4암페어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쪽 부분에서는 L에 흐르는 전류는 연속입니다. 즉 이러한 방향으로 뭐가?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 2암페어가 여기에 2암페어가 흐르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스위치를 닫은 순간 80V에 의해서 아래 방향으로 4암페어가 흐르고 스위치를 닫은 순간 2mm 헬리에 의한 L에 의해서 위쪽 방향으로 2암페어가 흐르기 때문에 이 스위치의 아래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는 스위치를 닫은 순간 몇 암페어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2암페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L에 흐르는 전류는 서서히 뭐하게 됐습니까? 감소하게 됩니다. 감소해서 이 값이 0이 되면 I1의 전류인 4암페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스위치에 흐르는 전류는 2암페어에서 몇 암페어로? 4암페어로 변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여기에서 감소되는 정도는 얼마가 되냐? 우리 RL회로에서 감소분은 2의 마이너스 L분의 RT의 비율로 뭡니까? 감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L의 값은 20mL가 되는 거고 R의 값은 10 더하기 10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의 마이너스 L의 값은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 그죠? R의 값은 20이 됩니다. T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약분하게 되면 얘가 1000T가 됩니다. 2의 마이너스 1000T가 됩니다. 이 비율을 뭐한다? 감소를 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즉 스위치에 흐르는 전류 IS라고 하는 값은 4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000T의 비율로 전류가 흐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즉 초기에는 자 T가 0이면 이 값이 뭡니까? 0이 되는 거죠. 1이 되는 거죠. 모든 수의 영승은 1이니까 1이 되면 4-2에서 초기에는 몇 암페어? 2암페어가 되는 거고 얘가 무한대가 되면 이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4암페어가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답은 1번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A과 같은 RC 회로에서 VS 크기를 갖는 직류 전압을 인가하고 스위치를 온시켰더니 콘덴서 양단 전압 VC가 그림 B와 같은 그래프가 되었다. 회로의 저항이 1000옴이라고 하면 C의 값은 얼마가 되겠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지금 RC 직렬 회로입니다. 그렇죠? RC. 자, 여기에 전압을 제가 E라고 하고 얘를 R이라고 하고 얘를 C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 VC라고 하면 VC의 전압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2의 1-2의 마이너스 RC분의 1T다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여기에서 이 값이 0.632가 될 때의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시정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래프에서 보시게 되면 0.632가 되는 시점, 그 시간 t가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몇 초? 1.
미리세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리세크다. 그쵸? 여러분들 프린트문에 보시게 되면 0.632라고 되어 있는 밑에 시간을 보시게 되면 1 미리세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RC에서 시정수 타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RC입니다. 이게 얼마란 얘기입니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C는 R분의 타우가 됩니다. 그쵸? 타우라고 하는 값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 아래 값이 1000이기 때문에 우리 C 값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인 즉 1 마이크로페럿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보시죠. 자, 전압이 다음과 같을 때 3고조파 전류의 시료값은 얼마가 되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전압 VT를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0 루트 2 사인 오메가 T. 그렇죠? 플러스. 자, 3고조파는 75 루트 2 사인 3 오메가 T. 그렇죠? 플러스 20 루트 2 사인 5 오메가 T다라고 되어 있고요. R의 값이 얼마입니까? 4라고 되어 있고 오메가 L의 값이 1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3고조파 임피던스는 얼마가 됩니까? R 플러스 J 3오메가 L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4 플러스 J의 오메가 L이라는 값이 1이기 때문에 3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3고조파 임피던스는 얼마가 되는 얘기입니까?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하시면 5옴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3고조파의 시료값 I3라고 하는 것은 3고조파 임피던스분의 3고조파 전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5분의 자, 3고조파 전압 얼마입니까? 시료값이 75입니다. 계산해 보시면 15 암페어다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답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자, 1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회로에서 AB 사이의 교류 전압 VT를 인가할 때 전류 IT가 전압 VT와 동상이었다. 이때 XC의 값은 얼마인가? 자, 회로를 그려보시면 이러한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시범이 있고요. 자, 여기에 리액턴스가 있고 여기도 리액턴스가 있고 여기에 XC가 있습니다. 그쵸? 자, 얘가 XC고요. 자, 얘가 J4이고 그 다음에 얘가 J1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다 라는 얘기는 직렬 공진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임피던스의 허수부가 얼마 됩니까? 0이 돼야 됩니다. 자, 임피던스 G는 10 플러스 J 4 플러스 자, 여기 뭡니까? 병렬이니까 더한 것분에 곱한 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J 1에 더하기 마이너스 J XC가 되는 거죠. 분의 J 1에 곱한 거 마이너스 J XC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값이 얼마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0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허수부가 이만큼이 다 허수부지 않습니까? 허수부가 얼마야 된다? 0이 돼야지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다시 한번 적게 되면 10 플러스 J4에 플러스 자, 여기는 J로 묶으면 뭐면 J에 1-XC가 되고요. 자, 위에는 마이너스 J의 제곱에 그죠? 마이너스 J의 제곱에 XC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적게 되면 10 플러스 J4에 자, 여기서 J 하나 없애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J만 남겠죠. 마이너스 J의 1-XC분의 XC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허수부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자, 얘는 플러스 J4고 얘는 마이너스 J 이 값입니다. 그죠? 그럼 이 값과
이 값이 뭐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같으면 허수부가 0이 된다는 얘기죠. 즉 4는 1-xc에 xc가 되면 허수부가 0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크로스로 곱하면 같아야 되겠죠. xc는 4에 1-xc가 되고요. 얘는 4-4xc가 되고 이게 넘어가면 뭐가 됩니까? 5xc가 되죠. 4가 되고 xc는 5분의 4가 되기 때문에 즉 0.8옴이 되면 직렬 공진에 의한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동상이 되게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답이 되겠네요. 20번 문제. 자, 아래 회로에서 전원전압의 실효치 160V의 변압기는 이상적이라고 가정할 때 RL에서 소모되는 전력은 얼마가 되겠는가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회로를 그려보시게 되면 조금 여러분들이 생소한 그러한 변압기 모양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160V가 있고요. 그렇죠? 160V가 있고, 자, 여기에 RL이 있습니다. 자, RL, 이 값이 1옴이다 라고 돼 있고, 여기에는 C 값이 있네요. 마이너스 J 2다 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15옴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J 90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권수비를 보시게 되면 여기는 40번 감겨 있고 여기는 10번 감겨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차 측 권선은 몇 번 감겨 있는 겁니까? 50번이 감겨져 있는 거고, 그쵸? 1차 측 권선은. 2차 측 권선은 10번이 감겨져 있는 겁니다. 즉, 권수비가 5대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A는 얼마입니까? 5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등가 회로로 그려보시게 되면, 자, 여기는 160V가 되고요. 15옴. 여기는 J 90이 되겠고요. 자, 얘는 A의 제곱, 즉 우리가 G1은 A의 제곱 G2라는 식이 있었습니다. 그죠? 즉 2차 측을 1차 측으로 환산할 때 권수비의 제곱을 곱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5의 제곱을 하게 되면 25고요. 여기다가 2를 곱하게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1차 측으로 환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J 5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에 저항은 얼마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요거 A의 제곱 곱하면 25옴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문제에서 여기에서 소비되는 전력이 얼마냐 이런 얘기입니다. 뭐 우리가 등가회로를 만들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임피던스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피던스는 15 마이너스 J 50 플러스 25 플러스 J 90입니다. 그렇죠? 자, 정리해보게 되면 40. 그죠? 15 더하기 25는 40이고, 마이너스 J 50, J 90은 뭡니까? 플러스 J 4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임피던스의 크기는 루트 40의 제곱 플러스 40의 제곱을 해서 40 루트 2다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 I를 구해보면 I는 임피던스 분의 전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60을 40 루트 2로 나누게 되면 루트 2분의 4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소비 전력 P라고 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I제곱 R입니다. 그래서 루트 2분의 4의 제곱 곱하기 25가 되겠죠. 그죠? 자, 이 값을 계산을 해보시면, 자, 얘는 2분의 16이니까 8이죠. 그죠? 8 곱하기 25를 해서 얘가 200
와트다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1차 측으로 환산한 계산값이나 2차 측에서의 계산값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RL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얼마? 200W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1년도 지방직 9급 전기 이론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